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계속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실 텐데 오늘 내용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온 지표부터 먼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보다 한참 낮게 나와서 앞자릿수가 이제 두 자릿수로 바뀌는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그 직후에 나온 PMI 지수, ISM 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난번 제조업이 무너졌던 그 리스크를 조금 줄여줬습니다. 물론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사실 고용은 전체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PMI 지수나 IMS 지수가 서로 조금 올라가는 거를 보완하면서 조금 그나마 다행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촬영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나올 실업률 데이터와 그리고 고용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죠. 시장이 정말 쉽지 않은데 지난 8월 달에 블랙먼데이 때 역대급 반대 매매가 터졌는데 무려 2천억 원이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로 터졌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비투라는 게 정말 양날의 칼이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데 이 성공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사실 이 신용 매매는 정말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왜 이런 신용 매매를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잃었던 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신용 매매를 쓰더라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압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원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굳이 신용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가 이 원금을 날리게 되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용을 갖다 쓰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올해로만 보면 전체 반대 매매가 벌써 1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3분기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조 원대가 지금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포스코 홀딩스,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안타깝게도 2차전지 반도체가 대부분 반대매매 상위권을 휩쓸었고요. 아마 2차전지가 작년부터 올 초 그리고 반도체가 최근 2분기, 3분기 때 가장 큰 반대매매가 터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보다 더 많은 반대매매가 터졌다고 하니까 볼 것도 없죠.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상승을 좀 길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 주식이 제가 주식시장에서 뭐 15년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1년, 2년 이상 오른 주식이 3년, 4년, 5년까지 오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계열을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하면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더 길게 상승할 수 있겠으나 그런 종목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 반도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미 1년 이상, 2년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어떤 애들은 2년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살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폭락장이 8월 달에 오고 나서 반등은 반도체에서 생각보다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제가 탈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탈출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난번에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반대 매매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보다 더 크게 한 달도 안 돼서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달이 뭡니까? 뭐 고작 한 2주 정도 만에 다 하락한 거죠. 근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상승했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할까요? 이게 전부 다 원금을 지키려는, 원금을 회복하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시장의 본질이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누군가는 여기 위치에서 팔아야 돼요. 계속 이 위치에서 팔아야 될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위치에 누군가가 들어와줘야지만 이거를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어떤 온라인 대중 매체에서 여기서도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치에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과거에 손실본 부분을 여기서 더 먹겠다고 들어가는데 주식시장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은 폭락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이 물량을 또 털고 나가는, 즉 덩치가 큰 주식들은 항상 계단식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장을 아주 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이 위치에서 못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허겁지겁 이 위치에서라도 들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또 다 던지고 나갑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가 안타깝지만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공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오히려 되려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돌아보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게 계획적이고 내가 손실을 본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이 지나간 영광을 잊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수년간 올랐던 주식들을 저점에서 샀다가 수익을 봤던 그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고점을 갔는데 불구하고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주도주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도 그게 바뀌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반도체에서 저점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 물타기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영광을 잊어야 되고 그 과거의 내 학습 효과도 빠르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자라는 걸 꼭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하는 사람들만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유도리 있게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돈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어디 한 군데 묶여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주식에만 몰입하면, 그 종목에만 몰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 주식을 분석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 내가 애정을 갖는 것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 워렌 버핏도 장기 투자자를 외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단타를 잘 치는 것도 워렌 버핏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좀 이렇게 대응을 잘 해야 되고 그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고점에서는 항상 현금 확보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최소 50에서 70%는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장의 속성과 이 변하지 않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학습 효과를 이용하는 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에요. 지금 외국인들 보시면 코스피를 오늘도 역시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다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다 받은 게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역시 또 고점에서 물량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어떤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이렇게 만들 때는 상승하는 주식에 편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던 칼날에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나와야 될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식은 많이 안 올랐거나 혹은 떨어졌는데 혹은 오르다가 조금 횡보해 있는 그런 주식에서 4분기 때 오를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에 수혜면서 이미 많이 올랐던 주식이지만 또 바이오에서는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뉘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에서 생물보안법이 다음 주에 표결 전망이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생물보안법은 이미 5월 달에 찬성 40대 반대 1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법안이라는 걸 중국을 규제하기 법안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를 규칙정지 법안에 포함하는 표결을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규칙정지 법안이 뭐냐면 이미 통과가 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즉 빠르고 신속하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이패스에 대한 표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원도 아니고 하원 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 규칙 정지를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미 의견이 다 모아진 것이고
법적으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생물보안과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안 올랐거나 덜 올랐던 주식들이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식시장은 확률 게임이고 이 확률을 누가 더 높게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시장에 찾아가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스마트형 충전기. 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제 2026년에 32,000기가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형 충전기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즉 과충전이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 전력선 통신이란 모뎀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이 많지가 않았던 그 급속 충전기에는 이미 이게 있습니다. 많이 깔렸던, 대한민국의 70% 정도 깔렸던 완속 충전기에서만 이 모뎀이, 전력선 통신이라는 모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2025년까지 4배를 증가시킬 계획이고요. 자, 2026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대당 단가가 150만 원이면 이게 2026년 교체 비용이 480억 원이라고 하죠. 근데 2027년,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하고 나면 2년 뒤에는 4,185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4배가 증가하는데 그 이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국에 이 급속 충전기만 들어갔던 이 전력성 통신이라는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만 검색해보면 어디서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지 다 답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테슬라도 보시죠. 테슬라가 미국장이 다 빠지는데 나홀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왜냐? 유럽과 그리고 중국에다가 내년 1분기부터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겠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 미래는 자동차보다 이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더 많이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지금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이제 소프트웨어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들 대부분이 고점을 찍고 바닥에 내려간 주식들이 많고,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해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주식들은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에요. 누가 차기 주인공이 되냐, 차기 주도주가 되느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주도주가 안 되더라도 테마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어떤 바닥에 있는 주식들 혹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들을 사서 얼마든지 수익을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어렵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는 반도체고 내가 다른 종목들이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계속 만회를 해야 되고 앞에서도 성공했던 저점 매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갑자기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주식은 주가가 이미 바닥에 있고, 내 머릿속에는 전문가들이 항상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만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고 그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내 생각부터 바꿔야 내 손도, 내 손가락도, 내 움직임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 원금을 최소한 망하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운이 좋다라고 하면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현금 확보해 놓은 거 또 잘 사용하셔서 또 하반기 좋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